첫 번째 가볼까요? 자, 베트남 여성 폭행 결국 퇴사입니다. 자, 그제 전해드렸던 이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솔직히 저희도 이 가해 한국인 여성이 다니는 회사 다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자,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난 모양이에요. 네,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의 셀프 사진관에서 한국 여성이 베트남 여성 2명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인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되면서 가해 여성의 직장 등 신상 정보가 유출돼서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가해 여성은 이에 나도 포토부스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신상이 유출된 피해자라면서 술 기운에 하면 안 되는 폭행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오늘 해당 회사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회사 측은 가해 여성에 대해서 한국 본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고 당시 베트남 출장 중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늦어진 입장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퇴근 후 발생한 일이어서 이 SNS에 사건이 널리 퍼진 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 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베트남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즉각 퇴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폭행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큰 목소리로 얼른 먹어. 자, 어제 소개해드렸잖아요. 20분 만에 손님 내쫓은 그 여수 식당인데요. 뭐 저희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방송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수시청과 해당 식당 측의 입장이 나왔던데, 자, 일단 그 내용부터요. 네, 바로 어제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여수시 한 유명 식당 논란입니다. 여수의 한 식당을 홀로 찾아서 2인분어치를 주문해 먹고 있던 한 유튜버에게 식당 직원이 20분 만에 나가라면서 압박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여수시는 불친절 논란이 불거진 해당 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에 직접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식당 업주는 시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유튜버가 동의 없이 촬영했다. 제 목소리가 커서 말투에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여수시 식품위생과는 해당 업소의 친절 교육과 함께 행정 지도를 실시했고 위생 상태와 식자재 청결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시 내 음식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서비스 응대 개선 요청 안내문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자, 여수시청에서 그 해당 식당에 문의를 했더니 방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그 업주 그 유튜버가 동의 없이 촬영을 했어요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저희는 분명 사전에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전해드렸단 말이죠. 자, 이거 서로 얘기가 좀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 유튜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음식을 시키기 전에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음식과 다른 사람 얼굴 나오지 않게 제 얼굴만 찍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세요라고 되게 흔쾌히 얘기하셨고 절대 몰래 찍지 않고 대놓고 삼각대를 올려놓고 찍었습니다. 이거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찍을 수 있었다고 믿는 건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점점점. 사건 반장은 보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해명을 하다 보니까 이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허락을 받고 지금 영상을 촬영한 거기 때문에 그 말 자체, 몰래 촬영했다는 자체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영상에서도 흔쾌히 해줬다고 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아주 진지하게 사과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변명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예, 다음 이어가죠. 쓰레기장 배송 택배 슬쩍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트럭에서 택배 내리는 저 배달원 보세요. 자, 그중 하나를 저렇게 건물 쓰레기장 앞에 휙 하고 투척. 아하. 자, 그리고 잠시 뒤 뚜벅뚜벅 걸어오는 저 남성. 저 길가에 놓인 택배를 발견하더니 이거 좋아 보이네. 자, 보세요. 비닐을 막 뜯어요. 비닐을 막 뜯은 뒤에 그 내용물을 자기 가방에 쏙 저렇게 넣고 사라집니다. 자, 팀장님, 저 짧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빌런이 무려 2명.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제보자가 주문한 그 택배로 놓고 벌어진 사건인데요. 트럭에서 택배를 가져온 택배기사가 보통 택배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주문자 집 앞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집 앞에 놓지 않고 건물 쓰레기장으로 슉 던져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뒤에 한 주민이 쓰레기장을 오다 보니까 택배 상자가 있으니까 남의 겁니다. 택배 상자를 보더니 그걸 임의로 뜯어버렸어요. 뜯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만 자기 가방에 넣고 살짝 사라졌는데 그 후에 한 30분이 지났는데 이 주민이 다시 또 쓰레기장에 오더니 가져갔던 물건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택배기사가 그거를 집 앞에 앉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 남의 택배 물건을 뜯어 가져간 것도 이상하고 물건을 가져가는데 다시 가깝다? 이게 참 황당한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자, 양 변호사님, 남의 물건 훔쳤다가 도로 갖다 놓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미 저거는 이제 뭐 절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유이탈물 횡령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여튼 이게 좀 택배가 오면 전화로 통지가 가잖아요. 문자로. 그러니까 택배 완료라는 문자를 받고 당연히 집에 잘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이 제보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뜯어진 택배 상자를 보고 아니 왜 멀쩡한 택배를 쓰레기장에 버려놨냐.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택배기사한테 연락해서 아니 택배를 왜 그렇게 던져놓고 갔냐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뭐 언제 던졌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잘 갖다 놨다 그러니까 CCTV를 보여주니까 하는 얘기가 저게 허리 속에서 놓은 거지 던진 거냐? 글쎄요 저걸 어떻게 보여야 허리 속에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 제보자분은 사과 한마디도 못 들었을 뿐더러 지금 이 택배기사가 집 주소 알죠? 전화번호까지 알잖아. 혹시 해코지 할까 봐 걱정까지 하고 계신답니다. 자, 허리 숙여 그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분이 저거를 집 문 앞에 이렇게 갖다 놓거나 했어야지 쓰레기장에다 저걸 던져 놓으니 박 변호사님. 던지를 써도 안 됩니다. 저거 한 2걸음 걸으면 되지 않습니까? 3걸음인가요? 조금만 걸어가서 앞에 놔두면 되는데 던지다가 뭐 파손이나 다른 위험도 있고 쓰레기통에 던지면 다 오해받기 십상이거든요. 조금 저걸 더- 가져간 분도 네, 쓰레기라고 보니까 쓰레기통에 있으니까. 음. 그래서 사실을 갖다 두든지 정말 잘 던지라 이 말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갖다 두죠. 택배 기사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 아쉽습니다. 아이 뭐 아무튼 더운 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말이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선택적 공황장애 시어머니라.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다소 거칠고 무뚝뚝한 시아버지와 다르게 온순하고 다정다감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맏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마치 애인을 대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애정이 많으신데요. 주말에는 아들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셔서 남편은 저와 아이를 놔두고 부모님과 여행도 자주 다녀오고요. 평일 저녁에는 아들이 보고 싶다며 남편에게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하십니다. 처음 몇 년간은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시댁에 다녀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커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아빠랑 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 호출을 몇 번 거절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공황장애가 와서 숨이 안 쉬어진다. 빨리 와서 병원에 데려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지금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 계시면 금방 가겠다고 하니까 네가 직접 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럼 아내를 보낼 테니까 타고 가시라 이렇게 했는데 곧바로 다시 숨이 쉬어지니까 오지 말라며 뚝 끊으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수년째 이러시니까 저와 남편도 현재 모두 지친 상태인데요. 대체 저랑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영화 올가미 찍으세요. 제가 지훈 씨한테 사다 준 장난감이에요. 아니 발연기까지 하시면 어떡해. 지훈 씨한테는 숨 하시다가 다 해보낼게요 했더니 숨이 막 갑자기 잘 쉬어지세요. 왜 저를 공황장애에 특효약으로 만드세요. 어머님 진짜 어지간히 좀 하세요.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좋습니다. 자 다음 시어머니예요. 어머머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아주 그냥 시애미 한 대 치겠네. 야 너 시애비가 하도 부실해서 요즘 말로 사랑꾼 아들내미 덕 좀 보려고 그랬다. 어쩔래. 고작 8년같이 산 것이 어디서 30년 모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고. 괘씸한 것. 이래서 집구석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콩가루가 되는 거야. X.
아니, 이렇게까지 나올 건 예, 아니었는데. 아니 제가 워낙 극단적인 걸 아니 좋아해서. 너무 세게 지금 X를. 예. 아니 일단 뭐 이 아. 낙장 불입, 네. 일수불태. 아.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뭐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관계가 의존적으로 돼 있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여행도 같이 가고 잠도 자라. 아니 결혼시켜 보냈으면은 그 남의 자식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내한테 보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왜 부모가 간섭합니까?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했으면서 공황장애를 딱 끝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며느리께서 설득을 해 보시고 안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시어머니하고 남편이랑 아내가 거리 두기도 안 된다. 그러면 심리 상담을 받게 해가지고 이 성격을 고쳐야지 그냥 두시면 평생 내내 고생하게 됩니다.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예, 백대 아나운서. 네, 저도 시어머니가 바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필요할 때는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어머니한테 외로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잘해드릴 때는 두 분이 또 같이 잘해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게 공황장애 증세라는 게 이게 완전 지어낸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어내기도 어려워요. 아 근데 며느리 보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안도감을. 제가 뭐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가 거짓말하거나 지어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또 생각도 들어요. 지어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설사 지어냈다고 하더라도 맞춰줘야 된다. 다만 이제 해결책을 물어봤으니까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예 끊어가지고 일부러 안 간다든지 하면 더 증세가 커질 수 있고 더 사실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하되 빈도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남편분도 그렇고 사연자분도 그렇고 너무 착하시고 다 받아주려고 하시는 과정이니까 지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남편분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또 포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툭툭툭 쳐내다 보면 어머님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칼같이 잘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나무늘보님 결혼시켰으면 남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오순벨님도 아들 놓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얀꽃님은 이사 가세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